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뭐가 좀 너무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쪽에 약간 서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5월에 다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한 것은 그 이론 그 수업 중에서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심화 과정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이나 시중에 있는 책 그거를 가지고만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편저한 그 생물 교육론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조영 교수님 책 있죠. 과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책.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동안 여기가 이제 보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 10년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영 교수님 책이 지금 개정 4판까지 나와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제 눈에 조금 보이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재술 교수님의 이제 과학교육론 책, 그리고 이제 과학교육학의 세계라든지, 그리고 생명과학 교육론에 들어있는 책들도 일부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빈도가 높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이제 짜집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요약 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요약을 제가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나 의미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돼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글로 되어 있는 좀 이제 그 책을 좀 읽어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재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담고 있다 보니까 심화 과정이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작년에는 이제 2권을 분권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 그 교육 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한 권으로 나누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2권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편해 보여서 그렇게 했더니 또 학생들이 나중에는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교육 과정의 그 7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대폭 이제 빼고 이제 조금 이제 분량을 줄여 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탈자 작년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개정 교육 과정은 작년도 실려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좀 많이 그 교육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거. 일부 이제 오탈자를 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책을 만들었더니 다른 오탈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표가 별로 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좀 그리고 이제 뭐 문제풀이 작년에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 이제 중에서 다뤘던 거. 그래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의 내용들을 논문에서 찾아서 조금 보충했는데 여러분들 찾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를 뭐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새 교재를 제가 이제 한거 수업을 하면 페이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것만 감수하시면 나는 그냥 보던 책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면 그거 봐도 상관은 크게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재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주로 지금 수업이 잡혀져 있는데 8주 안에 한 번도 끝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와 다르게 그 심화는 교육과정이 앞에 워낙 양이 많아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한 3주 반에서 많게는 이제 4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줄일 수는 있죠. 눈을 딱 감고 이제 앉아 있는 이제 직강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막 갈팡질팡 찾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것만 하고 쭉 수업을 한다면 한 3주 안에도 마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미도 많이 없고 너무나도 많이 수시 개정이 되다 보니까 흐름 잡기도 좀 힘들고 좀 가려서 보고 싶은데 이것만 보세요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업은 그래도 조금 줄여서 2009 개정하고 2015 개정 비교와 2015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이제 변천 쪽에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생각은 한 3주 정도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주에 제때 딱 맞춰주면 좋은데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5월 지금 12일 날 개강을 했잖아요. 지난주가 연휴고 너무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차편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 주 늦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7월은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개강할 건데 좀 이제 겹쳐질 것 같아요. 보강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보강을 실제 금요일 말고 땡겨서 이제 수요일이나 다른 이제 강의실 비는 날 보강을 9주차나 그 중간에 이제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직학생들도 보강을 하게 되면
부강은 예정에 없던 걸로 이제 뭐 플러스 된 부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지 않더라도 인강으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인가 5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은 다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죄송한 마음이지만 오지 않더라도 들을 수는 있다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알릴 것은 그 6월 9일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원래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조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때는 부득이하게 제가 휴강을 하고 2주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날짜에 이제 직강생들하고 의논을 해서 보강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강입니다. 휴강 미리 얘기를 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6월 9일 금요일은 부득이하게 휴강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개강할 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7월 첫째 주가 지금 어중간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하고 좀 겹쳐지지 않도록 올해 이제 시험 조금 일주일이라도 당겨지면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당겨진다는 건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9주차까지 수업을 하면서도 7월이 훨씬 지나가지 않도록 해서 빨리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를 약간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순서 있죠. 그 차례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OT 간단하게 하고 실제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챕터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챕터는 생물교육론에서 실제 이제 그 임용 시험에서 평가되고 있는 하위 그 평가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6개 영역으로 평가 영역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그 과학에 대한 그 탐구가 이제 두 번째 단원, 그리고 세 번째가 철학, 그리고 네 번째가 교수학습 이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수학습의 이제 모형이라든지 여러 수업의 이제 전략들, 도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해서 6개 영역이죠. 6개 영역. 그래서 시험이 이제 다시 주관식으로 이제 벌써 4년간 시험을 쳤습니다. 14, 15, 16, 17. 그래서 해마다 조금 개수는 좀 달라요. 논술형의 교과 경론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배점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문항수가 좀 작아질 수도 있고, 근데 대충 이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지금 생물교육론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우리가 명확하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대충 한 25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24점에서 26점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생물교육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기입형이 이제 한 문제로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기입형 한 문제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가 이제 서술형 또는 이제 논술형에서 뭐 작성 방법의 조건으로서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론 수업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5, 6, 7, 8, 9, 10, 11월 말쯤 시험을 칠 것 같아서 6개월 조금 남았거든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남았으면 180일밖에 사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생물교육론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론을 듣는 사람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좀 이제 타이트하게 외우기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을 쳐보면 알겠지만은 정작 적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중요한 용어인데 자꾸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은 잘 많이 안 외웠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모호하고 혼동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일 작전 이런 것은 옛날 말입니다. 100일 작전은 100일 안에 총론 한 바퀴 잘 못 돌잖아요. 그죠? 처음 외우면. 그래서 지금부터 외워도 뭐 교육론이야 사실 나중에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을 이제 중점부를 하면 계속 외울수록 점점 이제 적어져요, 양이. 그런데 이제 내용하고 워낙 방대하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외우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좀 이제 작년까지 이제 장수생들 같은 경우에 좀 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스터디를 엄청 열심히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스터디를 이제 초부터 시작한 학생들 벌써 4개월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 기본적인 일반 생물학이라든지 볼 수 있는 뭐 기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 접근을 해서 스터디를 했을 겁니다. 너무 스터디를 지금부터 많이 늘리지 마시고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이제 줄이는 형태.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차례로 다시 넘어갑니다. 교육 과정에서 보게 되면 실제 기존에 뭐 5년간의 1차 객관식 이제 기출됐던 문항, 그리고 이제 최근에 4년간의 1차 주관식으로 기출됐던 것을 보게 되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객관식 형태에서는 뭐 문제를 보기를 5개 이렇게 많이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 우리나라 이제 과학과 교육 과정의 그 변천에 대한 것이 간혹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고시된 거, 그러다 보니까 뭐 7차 이후 2007, 2009, 2015가 있으면 이 세 개가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개정이 됐는가 정도의 주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변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변천보다는 실제 이제 개정된 2009라든지 2015 개정의 그 중점 있죠. 개정의 방향이나 뭐 필요성, 중점. 그래서 성격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목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가 교육과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이제 2015가 훨씬 여러분들 보게 되면 표가 많고 복잡해졌죠. 내용 체계가 영역, 핵심 개념, 그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지가 이제 공통교육과정 과학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표만 계속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생물 이제 입력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5개 정도의 영역에 핵심 개념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성취 기준이 나오죠. 단원명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고, 이 단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필수 탐구 활동,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수 탐구 활동 선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필수 탐구 활동인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과학과 이제 중학교 과학,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리고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는 단원에서 지도시 교사가 유의해야 될 유의사항이 무엇인가. 이게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내용에서 그 성취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첫 해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내용 체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핵심 개념하고 내용 요소가 뭔지가 나왔잖아요. 이제 맛배기로 나왔으니까 이제 더 좀 깊숙이 심화된 내용,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2015 개정된 그 교육과정 보시게 되면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평가에 대한 것들은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2009하고 거의 흡사하고 많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은 성격, 목표, 내용 정도만 중점적으로 이제 2015는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단원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원명이 이것은 도대체 이전에는 어떤 단원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는 이제 비교를 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 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보게 되면 교육학에 대한 내용하고 좀 많이 겹쳐지죠. 교육학에서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 교수 요목기 뭐 1차부터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각 우리나라 교육 과정기별로 어떤 교육 사상, 교육 사주의 영향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 큰 틀로 이제 교육학에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육학적 그 소양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변천 중에서는 이제 7차 이후에 과학과에서 2007 개정, 그리고 2009 2015 개정에 대해서 주요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변천을 간략하게 시험에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최신 고시된 것이니까 2015에 고시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격하고 두 번째 목표, 특히 목표가 여러분 보게 되면 5차부터 STS 관련된 목표가 라항에 진술된 이후에 2007 개정까지는 가는 과학 지식, 이제 하위 목표가 나는 탐구, 다가 태도, 라가 STS 측면의 목표였어요. 계속 5차부터 지금 그 2009 개정까지. 근데 2015 개정에서 보게 되면 목표가 5가지로, 그러니까 한 항목이 하위 목표 하나가 신설되고, 그리고 제시 순서가 조금 달라지면서 조금 더 목표가 조금 길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 시험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내용에서 나올 거고, 그래도 이제 목표가 바뀐 것이 이제 요 근래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09 개정에 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특히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이것보다는 여기를 이제 보시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조금 더 좀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쪽이 좀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좀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쭉 보시다가 나중에는 이쪽만 중점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 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 과학과 생물 교육이 있잖아요. 뭐 과학의 본성이라든지 과학 교육의 구조, 뭐 과학 지식. 그래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팩트부터 시작해서 이론까지. 그리고 과학적 방법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죠. 과학적 방법이. 그래서 최근에 그 주관식에서도 간단하게 실험의 그 뭡니까 탐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 이것은 과학적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응용한 것이냐 물었을 때 귀납법이다, 이것은 기출법이다, 연역법이다, 가설 연역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단어 몇 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뭡니까 2점짜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과학적 방법에 관련해서 그런 탐구를 하는 과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탐구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그 탐구 요소, 시험에 나오는 탐구 요소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탐구 기능, 탐구 과정,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서 위에 어떤 평가 문항을 제시하거나 뭐 탐구의 실험의 그 순서 이제 과정이 있고, 이것에 요구되는 탐구 기능, 탐구 요소, 탐구 과정을 적으시오 하면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금 뭡니까? 지금은 2015 개정에서는 기초 탐구 과정에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죠.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론서에서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내용을 그 사파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될지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 기초가 이제 2015에서는 6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기존에 7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7차를 바탕으로 쓰라고 하면 12가지 중에서 쓰는 것이고, 2015에 관련돼서 하면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시된 교육과정상에 그래서 13가지 중에서 이제 골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기초 탐구 과정에 어떠한 탐구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직 평가까지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 빈도가 조금 이제 높은 부분인 여기서 이제 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과학적 방법이 관련해 가지고 뭐 기납법이라든지 기출법이라든지 가설 연역법, 이런 이제 탐구 그 과학적 탐구를 응용한 수업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어디까지 연계해서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이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뭐 철학은 우리에서 가장 많이 이제 빈도가 높은 것은 라카토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는 것이 기존에 뭐 생물학 그 역사 있잖아요. 과학사를 바탕으로 철학이 이렇게 이끌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생물학이 어떻게 이제 발달했는지 그 과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물리라든지 화학보다는 우리가 뭡니까 그 역사가 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뭐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그 뭐 여러 가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사를 바탕으로 철학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 진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고, 그렇다고 다른 것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쿤의 이제 과학혁명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서 가장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 경험주의, 고전적 경험주의가 어떻게 여러 가지 과학 그 사조로 나눠서 나갔는가. 그래서 뭐 실증주의라든지 실증주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등등으로. 그리고 이제 전통적 과학 철학이면서 사실은 전통과 그 현대를 그 가운데 어중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이제 포프의 반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주의에 대한 것, 특히 이제 포프의 반정주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라카토스라는 그 사람이 원래는 포프의 제자였고, 그래서 반정주의를 원래는 연구를 하다가 한계점을 이제 모색을 하다가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좀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차이점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같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다. 철학. 자, 그리고 4장하고 이제 5장이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는 반이 나오죠. 출제가. 과거에 그 1차 객관식 12문제 생물 교육론 나올 때 보통 적으면 5문제, 4장 5장에서 많으면 7문제까지 나오게 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출 등을 보게 되면 물론 뭐 우리 과학과에서 조금 이제
그 과목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은 달라지긴 하지만은 한 해의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이론에서 뭐 5문제에서 3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우리도 이제 한 반 정도 반 가까이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작년 여러분 기출 문제 뭐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쳤거나 기출 문제를 이제 보셨을 텐데 오슈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비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4장하고 5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은 이제 교육학자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따지자면 제가 이제 2002학년도 평가원에 있는 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마다 해요. 왜 해마다 하면 해마다 해보니 하면 돌아서면 잊고 자료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해야 또 기억에 남고 그냥 짬을 내서 좀 마음이 복잡하고 좀 참 책이 잘 안 읽히고 수업 준비는 해야 될 때 이럴 때 기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뭐가 나왔는가 다시. 그래서 연도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외우지 못하지만 출제 빈도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오슈벨이라는 거죠. 오슈벨. 그리고 이제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고츠키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이제 뭡니까 많이 패러다임 교육학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등장하면서 구성주의 관점으로서 비고츠키가 나오고 브루노는 그냥 발견학습 모형에 대한 거, 발견학습의 뭐 장점 이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에서 브루노가 크게 많이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화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과학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달리 하겠는가,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춰서 3가지의 표현 방식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가 되겠다. 브루너.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버는 수업 모형으로 우리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 개념틀 이론이라 해서 구성주의 관점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학생들에서 그 5개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기출이 이제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뭡니까 실제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업 모형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나도 다양하죠. 근데 우리 과학과의 이제 특성을 이제 살려가지고 하자면 탐구, 이제 실험을 탐구라고 하면 이제 실험실 실험 같은 이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탐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 모형에 적합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발견학습 모형이라든지 발견학습 모형이라는 것은 관찰을 해서 규칙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학습자들이 인지 발달 수준이 좀 낮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이제 도달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에서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그리고 예측을 하고 실제 실험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가설 그 검증 그 탐구학습 그 수업 모형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제 순환학습 모형이 원래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업 모형이지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을 가지고 수업 모형도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 이후는 거의 뭡니까 개념 이제 교환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순환 학습 모형은 탐구 지향적인 수업 모형도 있고 어떤 이제 개별적인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개념 변화를 위한 이제 교수학습 모형으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순환학습 모형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사실 오이입니다. 1차도 그렇고 2차가 물리하고 그리고 화학, 지구과학은 좀 다양하게 또는 이제 인지 갈등에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뭡니까 2차 수업 과정안을 짜고 수업 시험하는데 많이 나오는데 유독 우리 생물만 오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물론 그 오이라는 것이 생물 우리 과에서 미국에서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렇지만 오이가 학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실험도 하고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개념도 확인하는 활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어떻게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 쭉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1차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오이 그 순환학습 모형이 시험에서 이제 빈도가 많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가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 아까 3가지 유형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수업 상황이나 과정을 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있을 때 그 과정을 봐서 이것은 어떤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의 적절한 형태다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을 근거로 제시하겠는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수학습에 나중에 보게 되면 STS 수업 모형 그리고
협동학습 모형, 우리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수업에서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전략으로 부의도, 개념도, 그리고 비유 등등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것이 5장이 제일 두꺼워요. 1장 빼고 나서 이론적으로서는, 그러니까 수업 모형도 많고 시험에도 그만큼 뭡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4장, 5장이 중요도가 최고 이제 높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사가 돼서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 일선에서 교사 생활을 하기에는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 합격을 해야 교사 현장에 나갈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더 많이 봐야 되겠는가. 그때는 4장, 5장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1장부터 그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앞쪽에 계속 수학, 산수, 수학은 뭡니까? 앞쪽에만 계속 하다가 끝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내가 지금 5월부터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이제 과학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를 사잖아요. 그럼 1장부터 보지 말고 몇 장부터 보라고? 4장, 5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지 철학도 뭐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온 철학, 그러면 내가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서 고전적 경험주의부터 해가지고 실증주의 보고, 반증주의 보고, 쿰 보고, 라카토스 이렇게 한번 봐야지. 보고 나서 평가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론적인 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이제 교사가 알아야 되는 뭡니까 이런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탐구, 과학적 방법, 탐구 요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뭡니까? 교육과정에 2015 개정 봐야겠다. 평가 좀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지금은 1장부터 보면 안 되고, 자기가 모르는 거, 나는 이 장은 진짜 날마다 틀려. 철학은 무조건 제껴야 돼. 10점짜리 넣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그럼 철학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는 4장, 5장 교수학습 이론 보고, 그다음에 모형 실제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죠. 평가는 그 교사들을 만나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갈수록 학교 현장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난 학교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난 지가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면 계속 생각하고 그런가 하는데, 지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이제 제시하는 뭐 행복 추구 학교라든지 배움 중심 경기도라든지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학교가 우리가 시범 학교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뭡니까 내년을 이제 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중1, 고1 이제 2015 개정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한참 지금 서울에 지금 교사들이, 지방 교사들이 서울에 올라와 있어. 연수를 한대. 어제 들어보면 무슨 연수냐 하니까, 고등학교 이제 뭡니까 통합과학, 그 이제 선두 교사들이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교사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연수를 교육부에서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거의 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평가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있으면 새로운 교과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지금 나왔지? 평가. 그래서 수행,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 10여 년 전에 근무할 때만 해도 그냥 지필평가 치고 수행평가 따로 이제 뭐 30점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쳤잖아요. 근데 지금 지필평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다형 내라, 주관식 내라, 논술형 내라. 수행평가 지금은 수행평가를 따로 뭐 보통 탐구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수행평가를 이제 산출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사에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야. 학교를 진짜 생각하면 배가 아플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너무 든대. 너무 일이 많은 게, 수행평가 자체도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수행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행평가는 보통 뭐 보고서를 이제 뭐 한 시간이나 연차실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 실험 보고서 쓰고 제출하면 평가를 하는 형태인데, 수업 중에 수업도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에 관련된 해오라고 하는 거야. 결과물만 모둠별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둠별로 발표시키고 그걸 이제 교사가 걷어서, 아니 그 발표를 가지고 평가를 수업 중에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고 수행평가도 수업 죽은 수행평가, 그러니까 형성평가 또 하고 형성평가 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지금 7차부터 들어왔습니다. 7차부터 들어와가지고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이제 하도록 노력을 하는 일환인데 현장에서의 그 적용하고 현장 교사들은 되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버티고 끝까지 이렇게 하지만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행평가, 평가는 평가에 관련된 것은 교육학에서 배우는 교육평가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의 주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데서는 생물 교육론에서는 문제는 안 나오죠. 뭐 이것은 선다형의 장점, 단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고, 실제 우리 이제 교과 내용하고 관련을 연결시켜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뭐 선다형 평가 문항을 냈을 때 정답을 맞춘 학생도 있지만 이제 오답을 한 학생들이 있을 때 어떻게 교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서술해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문항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어. 그 문항 그 반응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프로테이지로.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분석을 해야 될 때 난이도라든지 뭐 변별도에 대한 걸 묻는다든지 아니면 타당도에 대한 것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를 실제 이제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해서 만약에 우리 과학과니까 탐구 보고서를 이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채점을 내가 인위적으로 글자가 좋고 내가 원래 평가가 좋아 만점 이렇게 못 주죠. 채점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사가. 그럼 그 채점표에 대한 이론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실험을 했다면 이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교사가 아는가, 그리고 항목에 관련해서 채점 기준, 준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또는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예 채점표로 나와 있어요. 학생 답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채점표를 기준으로 근거를 했을 때 이 학생 몇 점 주는 것이 타당한가, 몇 점 줘라, 네가 그렇게 준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많지는 않지만은 항상 나오는 거,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없어요. 보통 뭐 4년 나오면 중간에 1년 안 나오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항상 나오죠. 그리고 기입형 나오기보다는 거의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 쪽에 나오다 보니까 배점이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 평가가 된다. 근데 누가 봐도 이론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달라져요. 똑같은 채점표를 보고 학생 답안은 똑같잖아, 시험에. 근데 채점은 달리 주는 거야. 달리 주는 거죠.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평가는 제가 생각하기엔 경험이 일선에서 뭐 기간제를 했거나 교사한 경험에서 뭐 학생들에게 채점표를 만들어보고 좀 채점을 해본 학생들, 그리고 사실 뭐 경험이 없어서 저는 틀리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내용학에 대한 그 요소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학생 답안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을 못하면 점수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 저당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시험 저당 어떻게 분해도 이게 나왔잖아요. 문제 나왔을 때 틀린 애들은 학생 답안이 옳은지 이것은 틀린 답안인지 자체를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학적인 그 뭐 국가교육도 내용이라고 하니까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중학교 수준에서의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실험 결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접근을 하면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사실 많이 틀립니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많이 묻거든요. 지금 이제 수업 예전에 그 시험이 예전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시험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론 딱 가지고 내는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고시된 교육과정에서 내는 것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중학교 실제 과학을 이제 배울 때 단원, 탐구 활동 이런 개념들, 활동 위주로 해서 뭡니까, 적용이 되어 있는 뭐 수업의 상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대화를 제시를 해놓고 관련해서 이제 묻는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뭐 교과서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봐야 될까요? 하면 교과서를 보기엔 사실 어찌 보면 적은 내용 같지만 교과서 자체를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봐야 될까, 그 정도 그 수준 못 맞추겠어 하면, 저는 이게 중학교 실험이지만은 내가 다 해본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배울 때도 실험을 한 것이면 기억이 날 텐데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다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지 말고 필수 탐구 활동 있죠. 위주로 해서 중학교 뭐 1, 3학년군 해봤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과학적 개념이 어떤 것인지, 특히 이제 5개년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있죠. 식물의 광합성 단원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뭐 소화순환 호흡 배설에서 특히 뭐 배설이라든지 항상성 관련된 이런 만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필수 탐구 활동 위주로 해서 결과값을 한번 쭉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가 있으면 보면 좋고 교사용 지도서에서 사실 간혹 틀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의심을 하고 좀 내용하게 관련된 좀 찾아보고 해서 조금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지 무슨 2차 수업 시연 준비를 하고 실험 준비하는 것처럼 교과서만 막 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되게 많이 비싸고 교사용 지도서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사용 지도서가 막 학교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매년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아무나 갖고 가고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후배들은 다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과학교사가 학교에 뭐 여러 명 있어 6-7명씩 있어도 교사용 지도서 한 개씩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그 과학 1이 중학교 1학년 과학이 한 건이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교사라는 것이 이제 그 교사로 이제 그 가입을 해가지고 출판사 들어가가지고 PDF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를 좀 받아가지고 교사용 지도서를 좀 이제 다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어차피 2차 때도 다 봐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출제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 간단하게 적지는 않고 말로 다 뱉었는데 OT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50분부터 수업합니다.